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외환회계라는 거 해볼게요. 아까 그 별표 3개짜리입니다. 자, 특히 여러분 외환회계는 일단 계정 과목을 반드시 잘 외워주셔야 돼요. 아까 했던 기여형하고 급여형과 같이 계정과 거꾸로 쓰십니다. 대부분. 알죠? 자, 뭐냐면 우리나라는 당연히 어쩔 수 없이 수출하고 수입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자원 부족 국가니까 네, 원유 같은 거 철광석이나 이런 거 많이 하고요. 그죠? 그리고 수출을 먹고 사는 나라니까. 그죠? 자, 그러면 당연히 내가 이제 물건을 외국에 팔았어요. 물건을 외국에 판 게 오늘 며칠이지? 7월 18일? 7월 18일 날은 내가 $10,000에 팔았대, $10,000. 우리가 $10,000가 우리나라 돈은 아니잖아요. $10,000에다가 환율 곱해야죠? 했죠?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가지고 7월 18일 날에는 $10,000의 제품을 매출한 거예요, 외상으로. 했죠? 외상으로 매출했고, 그때 당시 환율이 예를 들어 1,100, 1,000원이었대, 1,000원. 근데 상대방이 일주일 뒤에 나한테 $10,000의 외상 매출금을 준 거예요. 근데, 그럼 환율이 딱 또 1,000원이에요? 아니죠. 환율이 계속 바뀌잖아요. 바뀌니까 내가 이제 7월 25일이죠. 일주일 뒤니까. 일주일 뒤에 $10,000를 회수했대, 채권을. 회수할 당시에는 달러당 1,100원이었대요. 그럼 내 입장에서는 외상으로 팔 당시에 채권은 $10,000에 1,000원이었는데. 맞죠? 1달러당 1,000원이었는데, 그걸 회수할 당시에는 달러당 1,100원이니까, 당연히 우리가 채권은 환율이 올라가면 이익인 거죠. 채권은 받을 거니까. 이렇게 생각하죠. 받을 건 환율이 올라가면 이익이고. 맞죠? 받을 게 환율이 떨어지면 손실이고, 당연히. 그죠? 거꾸로 수입하면 내가 외상으로 살 수 있잖아요. 내가 예를 들어가지고 원재료를 외상으로 샀대요. 그 외상으로 살 때는 달러당 그냥 1,000원이었대요. 달러당 1,000원. 그렇죠? 근데 외상값을 갚을 당시에는 달러당 1,100원이었대요. 그렇죠? 그럼 당연히 이렇게 단기 중에 외화 거래를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환율의 변동에 따라서 이익이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근데 여기서 조심하실 건 그게 외화 거래가 단기 중에 발생했냐, 기말이냐가 차이가 커요. 기말. 기말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외화 채권이나 채무를 기말에 환율 평가를 해줘야 돼요. 평가. 그렇죠? 그래서 기말에는 평가하는 거고 단기 중에는 거래가 채권은 회수하는 거고 채무는 갚는 거고. 그렇죠? 계정 과목이 달라요. 그걸 잘 보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여기 감정에 충실할 것이라고 적은 건 뭐냐면 이거예요. 그냥. 감정에 충실할 것은 외화 거래가 발생하면 이익이 날 수도 있고 손실이 날 수도 있다라고 했잖아요. 결론은 뭐냐면 기분 업 이익이에요. 기분 좋아 이익. 그러니까 결론은 기분, 그러니까 여러분 딱 보시고 오 기분 좋아 이익이고 이게 그지 같지만 풀린다니까 은근히. 기분이 다운됐어요. 기분이 많이 나빠. 그럼 이때는 손실이에요. 이렇게 잡으시면 됩니다. 한번 해볼게요. 해보시면 자, 뭐야? 계정가 왜 없어? 뭐지? 그 전이에요? 그러네. 너 당황했어, 계정가 저 여러분들. 자, 보실게요. 그래서 너 뒤로 밀렸나요? 당황했어요. 139페이지입니다, PPT는. 자, 뭐냐. 우리가 단기 중에는 외화 자산이면 회수하는 거죠. 채권, 주로 채권입니다. 우리 시험은. 반대로 채무면 상환하죠. 그럼 환율의 변동에 따라서 차익이나 차손이 발생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때 쓰는 계정 과목은 외환 차손 또는 외환 차익을 씁니다. 그렇죠? 근데 얘는 영업의 손익입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영업 이익은 거기는 미국에서 하는 거고, 그죠? 환율의 변동으로 인한 걸 요걸 하게 되면 여러분들 우리는 환율에 긴장해야 되는 거잖아요. 아무튼 그래서 외환 차익 또는 외환 차손은 네, 그냥 수익비용에 생각하세요. 지금은 수익비용. 자, 반대로 이제 여기 아까 기말에 외화 자산, 외화 채권이나 외화 채무 같은 게 있으면 기말의 환율로 평가를 해줘야 돼요. 그럼 평가하면 평가 이익이나 평가 손실이 발생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근데
외화 쪽은요, 평가라고 하지 않고 환산한다라고, 환산. 그죠? 그래서 여기 환산이 외화 평가예요. 미리 얘기하면. 평가 손익인데 그걸 환산 손익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기말에는 네, 기말 환율과 당초의 장부상의 환율의 차이 있죠. 그 차이에 따라서 평가했을 때 외화 환산 이익이나 외화 환산 손실 써요. 얘도 영업의 손익입니다. 환율 변동 때문에 그런 거니까. 네, 그래서 잘 외워주셔야 돼요. 지금은 네, 외우시겠지만 나중에는 거꾸로 씁니다. 외화 환산 이익을 여기다가 여기다가 큰일 나는 거예요. 꼭 환산이 평가다라는 걸 외워주시면 12월 30일 나는 거죠. 그죠? 자, 보실게요. 그래서 여기 여러분 여기 보니까 여기 손실 들어가면 기분 나쁨이야. 손실, 기분 나쁨. 그 다음에 이익. 기분 좋음 이 뜻이에요. 당연한 거 더 보세요. 당연히 단기 중이면 외환차손 써야 되는 거죠. 기말이면 외화환산이 외화환산 손실 쓰는 거잖아요. 일단 계정과목 외우셔야 되는 거예요. 사례는 곧 들 거니까. 근데 자산은 채권이라 생각하세요. 채권은 환율 올라가면 기분 어때요? 좋죠. 채권이 받을 거잖아요. 받을 게 환율이 올라가면 기분 좋아. 그렇죠. 기분 좋으니까 단기 중이면 외환차익. 이익의 줄임말. 그 다음에 기말이면 평가이익이니까 외화 환산 이익. 이렇게. 그렇죠. 자, 거꾸로 환율이 떨어졌대요. 채권인데. 그럼 받을 게 줄어드는 거잖아요. 기분 나빠요. 아래는 기분 나쁘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기분 나쁘니까 이익 손실. 예. 그래서 단기 중이면 외환차 손실. 그렇죠? 그 다음에 기말이면 외화 환산 손실. 그렇죠? 자고로 가끔씩 질문하시는데 왜 얘는 환이고 얘는 왜 화냐라고 하시는데 발음 때문에 그래요. 그거 니은 붙여보세요. 발음하기 힘들어요. 왜 환산 이거 일부러 한 건 아니고 왜 환산 이거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래. 그래서 그죠? 깐콩깍창 그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자, 그다음에 부채는 갚을 거죠. 갚을 건 올라가면 기분 좋아 나빠요. 그죠? 슬프죠. 그래서 부채는 환율 올라가면 기분 나쁘다. 그죠? 똑같은 방식을 적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생략 해도 되겠죠? 그래서 단기 중이면 외환 차익 또는 외환 차손이고 기말이면 외화 환산 이익이나 외화 환산 손실 쓴다라고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저랑 실제 사례 들어보고 여러분들한테 문제 맡겨볼게요. 자, 보시죠?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자, 자고로 항상 우리 특히 단기 중 문제 2번 유형이 튀어나온 날짜 공개하는 거죠. 맞죠? 다른 날짜는 참고사항이잖아요. 실제 기출문제 가지고 온 겁니다요. 보시면 자, 지금은 7월 14일이에요. 보니까 자, 아르헨티나 현지 법인인 해주 산업의 직수출. 직수출은 직접 수출했답니다. 알고 계셔야 될 거 우리 부가가치에서 나오는 문구예요. 직접 수출. 직수출. 선적은 배에 실는 게 선적입니다. 선적일은 7월 1일 하였던 제품에 대한 외상 매출금. 그러면 이걸 왜 여기다 썼을까? 자, 그러면 우리가 7월 1일 날 분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요 7월 1일자 환율로 외상 매출금하고 제품 매출 잡았겠죠. 제품을 팔았으니까 제품 매출. 외상으로 팔았으니까 외상 매출금을 인식했을 거예요. 왜? 7월 14일자 분기 끊는 거니까. 그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외상 매출금을요, 7월 14일 날 내가 이제 당초에 외상으로 팔았던 제품이 $1,000였대, $1,000. $1,000였고, 얘를 언제 수령했냐면 7월 14일 날 수령한 거예요. 외상으로 판 날짜는 7월 1일인 거고요. 그 다음에 수령한 날짜는
여기 뭐야? 수령한 날짜는 할게요. 7월 14일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원화로 환전해서 보통 예금에 입금됐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외상 매출금 회수했으니까 외상 매출금이 날라가야죠. 그럼 외상 매출금은 장부에 몇 월 며칠자 환율로 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7월 1일자. 그렇죠. 그럼 7월 1일자 환율이 달러당 1,100원이래요. 그럼 7월 1일자에는 외상 매출금이 얼마로 적혀져 있냐면 당초에 외상으로 1,000달러 수출했죠. 맞죠? 근데 달러당 1,100원이었잖아요. 이게 우리나라 돈이지. 그죠? 이렇게 장부에 기록되어 있는 외상 매출금 회수했으니까 까야지, 이걸로.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대변에 외상 매출금 110만 원. 요게 예, 제가 위에 적었던 1,000달러 곱하기 1,100원, 달러당 1,100원. 장부에 기록되어 있는 거 없앤 거예요. 자, 근데 보통 예금 계좌에 들어온 건 1,000달러 곱하기 달러당 얼마? 그렇죠. 1,300원. 130만 원 들어온 거잖아요. 이렇게. 그럼 내 입장에선 채권은 110만 원짜리 채권 회수했는데 돈은 130만 원 들어온 거야. 아싸 개이득. 그죠? 여기다 개이득 하면 안 되니까. 그죠? 일단 이익의 이익, 이익인데 7월 14일 단기 중이잖아요. 단기 중이니까 외환 차익 이렇게 적으면 되는 거예요. 되시겠죠? 자, 이제 사례 2번. 자, 볼게요. 자, 단기 차입금이니까 내가 채무가 있는 겁니다. 자, 단기 차입금 중에는 뭐 실리콘밸리는 상대방 그 이름입니다. 거래처 이름. 자, 실리콘밸리에 대한 외화 차입금 1억 원이 있대요. 근데 우리가 미화라는 건 미국 통화 달러, 미화 10만 달러가 계상돼 있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조심하실 게 있어. 뭘 조심하셔야 되냐면 우리 보고기간 종료일이 몇 월 며칠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12월 31일이란 말이에요. 요때. 그러면 12월 31일 날 현재 적용 환율은 1달러당 1,200원이래요. 그러면 12월 31일자 문제예요, 이거. 시험에는 여러분들 결사도 나올 거니까. 그러면 내가 10만 달러를 언젠간 빌렸었고, 단기 중에. 그리고 언제 빌렸는지 모르겠지만, 이 10만 달러가 달러당 1,200원으로 평가가 되더라, 이 뜻이에요. 되세요? 그러면 10만 달러 곱하기 1,200원 하면 얘가 얼마로 평가가 되냐면 우리나라 돈으로 1억 2천만 원으로 평가가 되는 겁니다. 10만, 이거 계산기 두드리시긴 해야죠, 여러분들. 하시면 맞을 거예요. 1,200원 이렇게 하면. 한마디로 뭐예요? 빌렸을 때는 우리나라 돈으로 1억이었는데, 장부에. 맞죠? 근데 12월 31일 날 요 차입금을 평가해 보니까 1억 2천만 원으로 평가되는 분개하세요라는 뜻이에요. 이 말이. 굳이 여러분들 나누실 필요는 없어요. 물론 1억 원을 10만 달러로 나누면 환율이 나오긴 하겠죠. 근데 어차피 우리나라 돈 던져줬는데 굳이 환율을 구할 필요는 없어요. 그죠? 그래서 당초에 내가 10만 달러 차입했고 12월 31일 날 달러당 1,200원으로 평가가 되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요 외화 차입금이 1억 2천만 원 평가되더라. 즉 1억 원의 차입금을 1억 2천만 원 평가하는 분개하세요 라는 뜻이에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1억짜리 단기 차입금 중에 여러분 조심하실 게 단기 차입금 중에는 이니까 단기 차입금 써야 되는 거예요. 맞죠? 얘가 포괄적인 거고 거기에 외화 차입금 쓰시면 안 돼요. 그럼 단기 차입금이 1억 원에서 1억 2천만 원으로 평가되는 분개하는 거예요. 그럼 단기 차입금을 늘려요, 줄여요? 줄여요? 1억에서 1억 2천 하면 늘려야죠. 그렇죠? 그럼 단기 차입금은 부채니까 대변. 그래서 늘리는 거 그대로 대변 이렇게 2천만 원 되셨어요? 그러면 지금 채무가 갚을 게 1억 원인데 1억 2천으로 평가되는 거야, 채무가. 그럼 갚을 게 지금 평가가 늘었죠. 기분, 나쁨, 좋음. 나쁘죠.
나쁘니까 손실. 이거 12월 31일자니까 환산 손실 적으셔야 되는 거예요. 외환 차손이 아니라 이렇게 2천만 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2월 30일 날 뭐 하는지 알아야죠, 여러분들. 예. 자, 그러면 실제 문제 좀 풀어볼게요. 108에 두 개가 몰려 있어가지고 108에 푸는 게 좋겠다. 자, 기출문제집 어디로, 기출문제집? 교재 어디로 가주시냐면, 네? 아니요, 장부에는 원화로 표시해야죠, 우리나라 기업이면. 음. 자, 예? 우리나라 기업은 원화로 표시해야죠. 자, 331페이지. 자, 331페이지에 1번 하고요. 두 개 해주셔야 돼요. 331페이지에 1번 하고, 그 다음에 335페이지에 문제 5번에 2번. 331페이지 1번 하고요. 335페이지 문제 5번에 2번. 자고로 문제 5번 유형은 결산인 거 알고 계시죠? 자, 해주세요. 2번, 2번. 2번인가? 1번이야? 2번, 2번. 네. 우리나라 돈으로 해야 돼요. 우리나라 돈으로 해야 돼요. 장부에 기록할 때는 우리나라 돈으로 해야죠. 1번 좀 어렵습니다, 그거. 1번 꽤 어려워요, 여러분들. 저작권 청구하려고 했지. 저작권 침해. 아깝다. 돈 먹을 수 있었는데. 특히 힌트 좀 드리면, 그 문제 2번에 1번이 2023, 뭐예요? 문제 2번에 1번이 2023년도에 차입했잖아요. 맞죠? 그리고 2023년도에 평가했겠죠, 차입금을. 그죠? 평가했겠죠? 평가하고 다시 이제 8월 1일날 상환한 분기하세요 라는 뜻이에요. 한마디로 2024년 8월 1일자 분기입니다, 이거. 나머지는 그냥 참고사항이에요, 참고사항. 이게 제일 어려운 문제예요. 실제로 331페이지 1번 문제가. 저는 일단 분기 미리 끊고 할게요. 이해를 도와야 되니까.
자, 그럼 해봐도 될까요? 좀 해볼게요. 하나씩 좀 문제 그 331페이지에 문제 2번에 1번만 여러분들 대비하시면 나머지는 다 쉬워요, 얘보다 훨씬. 자, 보실게요. 나 이렇게 적어놨어요. 이게 좀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보시면 날짜별로 분기 끊어놓은 거예요. 이해 돕기에서. 자, 뭐냐. 회사가 일단 2023년 10월 30일에 3만 달러를 차입했대요. 그죠? 그럼 요 당시에 환율 곱해가지고 우리나라 돈으로 기록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여기 외화 장기 차입금이 3만 달러 곱하기 달러당 1210원입니다. 1210원만큼 대변에 적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보통예금 통장으로 들어왔다고 가정한 거예요, 가정입니다, 가정. 이렇게 1250원 같냐? 10원이에요, 10원. 그죠? 근데 우리가 이제 2023년 12월 31일 날 어떻게 해야 돼요? 평가해야죠. 1210원을 1250원으로 평가하는 분계를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럼 당초에 내가 빌렸던 게 3만 달러잖아요. 3만 달러에 달러당 그죠? 40원만큼 올랐단 말이에요. 그죠? 달러당 40원. 그죠? 근데 우리가 차입금이 채무니까. 그죠? 그럼 채무는 환율이 오르면 손해잖아요. 되세요? 그래서 대변에 외화장기 차입금 3만 달러 곱하기 40원만큼 또 장기 뭐야? 올렸을 거고요. 외화장기 차입금. 여기는 별도 언급 없으니까 외화장기 차입금 써야 돼요. 그래서 외화장기 차입금 3만 달러 곱하기 40원으로 잡았을 거고요. 잡았을 거고.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 2024년 8월 제정이 되는 거니까. 차변에 외화 환산 손실만큼을 3만 달러 곱하기 40원으로 잡았을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이 분계를 통해서 외화장기 차입금은 기말 환율인 1250원으로 장부에 기록되어 있겠죠. 이해되시겠어요? 그럼 기말에 3만 달러 곱하기 1250원으로 기록되어 있는 외화장기 차입금을 올해 8월 1일에 상환한 거예요. 그때 그 분계하세요 라는 뜻입니다. 그럼 외화장기 차입금을 상환했으니까 상환했잖아요. 2024년 8월 요 시점에 상환한 거죠. 요 시점에 상환을 한 겁니다. 상환. 그럼 상환했으니까 여기 3,900만 원은 3만 달러 곱하기 1,300원에서 나온 거예요. 3,900만 원. 그럼 상환했으니까 채무가 감소해야 되잖아요. 채무는 장부상에 3만 달러 곱하기 전년도 말에 환율로 기록되어 있는 걸 상환한 거니까 한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되는지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 시험에서 이렇게 외화 회계를 전년도를 주고 올해 연도를 주면 전년도의 환율로 평가되어 있는 걸 우리가 상환하거나 회수한 분계하세요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외화장기 차입금이 전년도 말에 3만 달러 곱하기 1250원으로 기록되어 있으니 얘를 차별 날린 거예요. 갚았으니까. 되셨죠? 요거? 그 다음에 대변에 보통 예금에는 3,900만 원 나갔고요. 그러면 3,750만 원짜리 채무를 갚는데 3,900 나갔잖아요. 더 줬죠? 더 줬으니까 손 기분 나빠야 되잖아요. 더 줬으니까. 그래서 외환차 이게 답이에요. 이게 답. 그렇죠? 그래서 잡으셔야 돼요. 그럼 기말 환율로 기록되어 있는 걸 상환한 거니까 얘와 얘의 차이를 외환 차익이나 외환 차손 끊으라는 거구나. 이 말이에요. 이 말. 그렇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335페이지 문제 5번에 2번 이렇게 나와 실제로 여러분들 문제 5번에 2번 자, 보면 자, 단기 대여금이 내가 언젠지 몰라도 돈을 빌려준 거예요. 그리고 빌려줬을 당시에 환율 곱해보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장부상에 6천만 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12월 31일 날 아직 돈 빌려준 게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돈 빌려줬고 그 3만 달러에 대해서 12월 31일자 환율이 2,200원이잖아요. 2,200원을 곱해서 6,600만 원을 평가했다라는 뜻이에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6천만 원으로 기록되어 있는
단기 대여금을 6,600만 원으로 평가하는 분개하세요 라는 뜻입니다. 되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요거 항상 12월 31일자 환율 핵심이에요. 이거에 곱해야 돼. 3만 달러에 대해서 2,200 곱해야 되는 거잖아요. 되세요? 조심히 안 조심히. 어디가 이상하세요? 어디가? 그냥 할게요. 자, 그러면 단기 대여금이 원래 빌려줬을 당시에는 우리나라 돈 6천만 원이었는데, 맞죠? 그게 이제 6,600만 원 평가되는 거잖아요. 그럼 차변에 단기 대여금 600만 원만큼 늘리고, 6천만 원이 6,600만 원 평가하는 분기에 6천만 원 늘려야 되겠죠. 맞죠? 그리고 지금 단기 대여금은 채권이에요. 그럼 채권 받을 게 600만 원 는 거죠, 평가가. 그렇죠? 그럼 기분 좋으니까 이익. 이익인데 평가, 외화를 기말에 평가하는 거니까 외화 환산 이익 끊으세요 라는 뜻입니다. 우리 달러를 기록을 원하는 기록을 하니까 금액이 매우 그렇죠. 빌려 쓸 당시에 이거 해보시면 달러당 2,000원이에요, 2,000원. 많이 풀어보시면 익숙해져요. 이게 처음이라서 그래, 처음이라서. 문제 5번에 2번은 문제